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식의 백설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단편 림에서 윤미 역할을 맡은 임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림의 태호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0일에 나온 용의 역할의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우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어린 나이 때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카메라 고정은 이제 MBA에서 시작을 하지만 뭐 투토린 영화이기도 하고 뭐 성인식이나 뭐 100일, 근데 100일은 또 남자 시점이긴 하지만 성인식을 만들 때는 또 민정 배우가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집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여성으로 선택했을 때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제 남자로서 살아왔었던 세계는 좀 또 했던 말이 또 반복하면 좀 처음 오신 분들. 그쵸. 그러니까 되게 폭력의 세계고 권력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항상 객관적으로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제한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일 때 좀 더 제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 영화는 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한데, 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지점이 있는지. 네. 그러면서도 조금 책임감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오정민 감독이 좀 부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단편 영화를 2편을 연출했었는데 뭐 어디 영화제를 갔다거나 이렇게 일반 관객분들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오정민 감독은 오렌지 필름에서 이렇게 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이 4번째인가요?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5번째, 네, 5번째는 입학을 하자마자 부트캠프라고 해서 며칠간 모여서 지내게 되고,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죠. 4일. 네, 죄송합니다. 하루를 틀렸네요. 네. 4일 동안 영화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가 4일 만에 기획이 되고 시나리오가 써지고 캐스팅이 되고 촬영이 진행됐던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되게 궁금한 거는, 어떻게 4일 만에 이 아이템이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게 됐고, 배우분들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런 캐릭터를 그려내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런 건 없으셨는지, 이제 임윤비 선배님이랑 유태호 선배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캐스팅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관객석에 앉아 있고 배우분들 10명이 나와서 일종의 팀을 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배우랑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서로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윤비 배우님께서는 되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되게 수줍어하시고 되게 어떤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셨는데, 반면에 이제 유태호 배우는 굉장히 지금도 다리만 혼자 꼭 보시듯이 굉장히 편했어요. 들어오는데 여기 짱이 누구야? 이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이 분위기가 즐겁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던 인간상에서 좀 다른 인간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둘이 뭔가 되게 닮아있다라는 걸 느껴서 되게 남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래 이야기가 있던 건 아니고 배우들이랑 얘기하면서 혹은 또 저희 동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거라서,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상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우들한테 네. 저희 뒤에 마이크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연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무슨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형식으로 배우와 감독이 만났고 그 3, 4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일단 과정은 너무 즐거웠고요. 그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아예 인지를 못할 정도로 이미 연출이 굉장히 그 배우 개개인의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그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느낌을 매칭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되게 그냥 편안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네. 이렇게. 일단은 그냥 첫날에 만났고 우리는 자기소개했고 두 번째 날부터 이제 시나리오 작업 들어가고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촬영하고 넷째 날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집하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됐었던 과정이었어요. 그게 영화만 아니고 뭐 내일 모레 친구들이 오는데 요리하는 과정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까지 했는데요. 다른 팀들하고 그냥 짧게 굵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요. 감독님들한테 마지막 장면에 어떤 느낌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항상 묻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해소했다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상징성을 찾고 거기에 관한 연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 것 같아요. 재밌게. 그 해소를 위해 얹히게 만들었고 그 얹힌 게 이제 결국에 엄마 손은 약손으로 쓰고 네. 네, 재밌는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짧게 해서 뭐 되게 큰 걸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게 해소란 단어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연기로 표현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유태배 배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옷을 이렇게 껴입다가 조금 푸는 방식, 혹은 이제 굉장히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되게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되게 다양한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상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거리일 수도 있고 이런 지점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그래서 되게 배우들이랑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던 다양한 접근들을 해서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들어맞는 부분이 이제 뭐 유태호 선배님이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어떤 그런 배경을 듣고 어떤 캐릭터를 지금 그렇게 구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였군요. 그 유태호 선배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쟁하는 어떤 시스템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뭐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영화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 했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동기들 지금 얼마나 지금 비웃고 있을지 그냥 그런 건데. 괜한 질문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100일 이윤기 선수. 그래서 그 해소하는 장면 전에 약간 제 느낌상으로는 편지의 내용을 어머님의 편지 맞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소되었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시나리오랑 영화랑 다르게 나왔는데 뭐냐면 원래는 편지를 쓰고 태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누나만 알고 있었던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이죠. 그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의 잘못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편지를 안 보여주고 편지를 들고 읽으면서 그게 독일어로 써져 있고 독일어 발음이 적혀 있었어요. 그거에서 유미 배우님이 이거를 되게 어버버거리면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독일어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써서 이제 배우님들한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자기 편하자고 하는 행동일 것 같다. 진심으로 하려면 나의 모국어 저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나의 진심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그게 전달이 안 됐을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몰라도 어떤 마음은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편지를 보여주는 게 나의 진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배우분들께서 해주셔서 그러면서 그 내용이 시나리오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사실 편지에 그 유비 배우님이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제일 잘 큰 화면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독어를 한국어가로 그냥 쓴 건데 그게 좀 잘 보였으면 아마 더 전달이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재촬영해서 매직으로 써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 질문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정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전 질문에 관한 대답이기도 하고 지금 방금 질문에 관한 대답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수성은 알잖아요. 예를 들자면 흑인 돼버려가지고 미국까지 실려서 노예가 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블루스 같은 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맺힌 한을 들었을 때 이건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는 감독님이 소통할 때 자기 감수성한테 솔직한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쉽게 들리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싫어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배우들이랑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자 캐릭터에 관한 감수성도 교감하면서 그거를 내가 느끼나 안 느끼나를 그런 솔직한 자기한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편집에 밀도했을 때도 이게 머리로 하는 편집이 아니고 이렇게 자르고 뭐 짧게 자르거나 길게 자르거나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느끼거나 안 느끼면 이거 맞거나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한테. 네, 저도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오케이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논리보다는 그냥 직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솔직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한테 뭔가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건 잘 말로 하기 힘든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그 촬영 때 오케이 내리는 순간들도 그렇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100일에서 용이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빙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오정민 감독이 섬세하게 연출했던 지점은 거울을 이용을 해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리창의 실루엣을 통해서 용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텍스트로 그냥 식당으로 간 용이가 여자친구를 발견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찍느냐라고 주어졌을 때 오정민 감독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씬에서도 뭐 텍스트로는 골목에서 둘이 대화를 나눈다 라고 써 있는 거를 누구든지 어느 골목에 가서 찍어도 되긴 하지만 오정민 감독이 선택했던 거는 코너가 있는 골목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각이 다른 곳에서 서로 시선이 약간 각이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중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나가면서 또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별거 아닌
대사들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럼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연출이 계속 그런 긴장감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은데 전 사실 현재 감독님보다도 더 미래의 감독님이 더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연말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해주신 배우진 배우님이시거든요. 제 친구기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을 때 제 주인공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효진이는 이제 연기를 안 하고 자기 또 다른 삶을 찾고 있는데 그때 촬영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정말 네, TMI 좀 해도 되죠? 근데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영화 촬영 3일을 했는데 이틀 찍을 때 저는 영화를 중단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찍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찍기 전에는 진짜 방구석 여포였죠. 내가 영화 찍으면 난리 난다 이런 마인드로 작업을 갔는데 진짜 저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네,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나 영화 그만두려고 이제 조감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지금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영화를 못 찍었다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처음 찍을 때 많이 배웠고, 그리고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하면서 이제 계속 찍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 그때 추억을 갑자기 또 배우진 배우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울 거고요. 네. 림에서 글씨 쓰는 거는 그냥 글씨를 쓴다는 건 있었는데 그 절에 가면 또 절김치가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아이디어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제 스텝이었는지 저였는지 배우들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감독님 아이디어였어요. 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 보냈었잖아요. 네, 제가 쓰긴 했었는데 아이디어죠. 근데 뭐 다 같이 얘기를 한 거에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할 뿐이어서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그냥 계속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찍고 싶은 영화 계속 찍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엄청나게 제가 사실 뭐 모르겠어요. 꿈이 욕망이 큰 건지 안 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면 되게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네, 제가 처음으로 영화 찍어서 처음으로 영화 튼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 관객분들 오셔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제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영화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기회 또 만들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내년에 됐어요. 막 멜로 영화 막 이런 얘기 막 해가지고 아무튼요. 새해에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연극을 베이스로 좀 활동을 했었고 영상 작업이 거의 진짜 전무후무할 때 이 림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다른 매력이어서 지금도 사실 꿈꾸고 있나? 왜냐면 연극은 연기가 이제 남지 않으니까요. 다 휘발돼 버렸고 그냥 그때 배우가 무대에 선 에너지로만 기억이 남는데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또 여기를 저도 관객으로 자주 왔던 곳인데 또 이렇게 우정민 감독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민정 배우가 말씀을 한 대로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영화 4편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기승전결 안에서 성장이 보이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감독님을 거의 2년 전 가까이 만났는데 처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지만 관객분들도 앞으로 감독님의 성장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능이 많은 감독님이에요. 순수하기도 하고 여우이기도 하고 그냥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인스타는 어터르오인가? 어터르오? 지금 인스타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 네, 인스타 홍보를 환호하세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전 배우 유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태호 선배님 잠깐 저희 다음 주에 유태호 선배님 큰 소식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저를 홍보할 자리는 아닌데 이건. 그래도 네, 레토란 영화에서 주인공 빅토르 채를 맡게 됐고요.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해에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